예, 반갑습니다. 한국의 제킨필드 주식회사 오 석세스데이 대표이사 김세용입니다. 한국의 제킨필드 코리아 오 석세스데이 대표 이사 김세용.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오늘 조금 방송이 늦었습니다. 저녁 9시 30분이죠. 30분 지각했는데 저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에서 또 열심히 방송을 꾸준히 진행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또 가족분들 또는 뭐 지인분들, 뭐 친구분, 친척들 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 보내고 계실 거라고 믿으면서 또는 광화문에서 오늘은 또 크리스마스 그런 분위기가 어우러져서 축제 분위기라고 합니다. 뉴스에서 잠깐 나왔는데 뭐 가수분들도 오시고 광화문에서 굉장히 축제 분위기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시위 그런 시위 플러스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더해져서 좀 즐겁게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날씨가 추우니까 건강 좀 유의해 주시고 지금 독감이 계속 난리죠. 음, 건강 주의해 주시고요. 저는 요 방송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위 현장에 이제 아직은 못 가봤습니다. 못 가보고 꾸준히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끌어당김 법칙 토크쇼 34회 34회입니다. 첫 번째 제목은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당신이 현 상태에서 제자리인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움을 느낄지라도 하라라는 것은 페이지 178쪽에 Success Principle 넘버 15 15번째가 되겠습니다. Success Principle SP Success Principle 넘버 15 두려움을 느낄지라도 하라. 예, 전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석하셨네요. 아유, 크리스마스 이브신데 어디 뭐 놀러 가지 않으셨나 봐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저도 변함없이 방송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오늘도 들어와 주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178페이지 두려움을 느낄지라도 하라. 석세스 프린스플 15번째가 되겠습니다. 15. 예, 조용히 집에서 집에서 있는 게 제일 좋죠. 지금 날씨가 너무나 추워서 지금 날씨가 영하거든요. 밖에 나가면. 근데 이제 광화문에서 굉장히 좀 축제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되게 시끌시끌하고 그렇다는데. 근데 광화문 말고는 지금 거리에서는 되게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나왔죠. 올해는 또 조용한 크리스마스라고. 캐롤이라든가 이런 것들, 장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간소화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와 또 저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공과 행복을 드리고 크리스마스에는 더 큰 동기부여와 그런 제가 성공의 메시지들을 성공의 기운들을 전해드리는 그런 크리스마스 이브의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라디오 방송 진행하는 것 같네요. 옛날에는 라디오 방송이 많이 들었잖아요. 요즘에는 많이 안 듣는데. 요즘에는 또 팟캐스트 이런 쪽으로 넘어가서 듣는 것 같기도 한데 라디오 방송 막 새벽이라든가 밤에 막 음악 틀어주고 막 그랬잖아요. 뭐죠 뭐 별밤인가? 막 요즘에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옛날에는 그런 음악 방송들 많이 있었는데 아무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한번 보시면서 동기부여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 나오는 사람은 누굴까요? 유명하신 분이죠. 그 우리나라에는
저기 내 안에 그러니까 당신 안에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책을 시작으로 해서 거인 시리즈로 유명하신 분이죠. 무슨 거인을 깨워라 뭐 잠든 거인을 깨우고 뭐 내 안에 뭐 하여튼 무슨 거인 해가지고 그 거인 시리즈로 굉장히 유명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분이고 NLP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이제 변화 심리학이라고 하시죠. NLP의 대가시죠. 긍정 마인드. 예, 조니아님, 대단하시네요. 아시네요. 예, 맞습니다. 앤서니 라빈스 또는 토니 라빈스라고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의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다행히도 자막이 있는데 어, 근데 영어 자막이긴 한데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제가 나머지는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한 1분 조금 안 되는 영상인데 잠시만요. 제가 영상을 음, 어,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화면에서는 재생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제 컴퓨터에서는 재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재생이 되고 있나요? 안 되는 것 같네요. 이거 인터넷에서 바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재생 됐습니까? 재생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재생이 안 되고 있네요. 이런. 그러면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소리도 안 나오고 영상도 안 되는 거죠? 소리랑 영상 둘 다 안 나옵니까? 인게이지도 그럼 제가 유튜브에서 다시 영상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영상을 재생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찾았네요. 잠시만요. 오케이. 재생 한번 해볼까요? 소리가 들리나요? 소리만 안 들려요.
네, 알겠습니다. 소리까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리가 왜 안 나오는지. Technology, didn't have the money, didn't have the contacts, had the wrong people. The people said we had the wrong leader. 아, 소리가 들린다고요? 아이고, 힘드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Great. When you failed, why did you fail? And they said all the things you said. Didn't have enough time, didn't have the right technology, didn't have the money, didn't have the contacts, had the wrong people. The people said we had the wrong leader. Right? And then this voice in the darkness, the whole room was pitch black, said, because let's just do this logically. Everything you people have told me, I didn't have the technology, I didn't have the right contacts, I didn't have the time, I didn't have money. Everything you've told me, I didn't have enough Supreme Court justices. Those are resources. And so you're telling me I failed because I didn't have the resources. And I'm here to tell you what you already know. Resources are never the problem. It's a lack of resourcefulness is why you failed. Because the ultimate resources are emotional states. Creativity, decisiveness, passion, honesty, sincerity, love. These are the ultimate human resources. And when you engage these resources, you can get any other resource on earth. Resourcefulness is the ultimate resource. And if you don't have what you want, stop telling yourself the story because you don't have the money, you don't have the time. That's bullshit. It's because you haven't committed yourself where you would burn your boats. If you want to take the fucking island, burn your fucking boats. And you will take the island because people, when they're going to either die or succeed, tend to succeed. Bullshit. It's because you haven't committed yourself where you would burn your boats. So I said, 아이고, 방송 잘 보셨습니까? 이거 앤서니 라빈스의 방송 영상인데, 앤서니 라빈스의 그 나름의 그 파워, 그 음악까지 합쳐져가지고 정말 진짜 장난 아니죠, 엄청나죠. 막 그 앤서니 라빈스의 이 어떻게 공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막 이런 장충, 막 우리나라로 치면 장축 체육관 이런데 이제 사람들 엄청 많이 몰려놓고 몰려놓는 게 아니고 모아져 있고 모아놓고 막 이런 식으로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막 울고 막 끌어안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막 강의 막 하고 보면 진짜 동기부여 전문가고 대단한 사람이죠. 청소부에서 빌딩에서 청소를 했었는데 청소부에서 지금은 진짜 수많은 한 번 강의할 때 수천에서 수만의 사람들을 이렇게 체육관과 같은 그런 스타디움에 사람들이 이제 초청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얘기하시는 게 간단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핑계를 댄다는 거죠. 이제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나는 뭐 기술이 없어서 내가 뭘 몰라서 뭐 안 해서 뭐가 없어서 그게 핑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정작 자신 안에 내 안에 내 열정이 없고 내가 꿈이 없고 내 도전 정신이 없고 내가 노력이 없고 내가 그런 마음이 없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또 더 많은 그런 자원들을 우리가 끌어올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겉에 있는 겉절이들 잔해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뒤에 제가 지금 뭐 영상 이거 제대로 나오나 신경 쓴다고 지금 제대로 못 봤는데 이 뒤에 잠깐만요. 잠깐만 볼게요. Either die or you want to take the fucking island, burn your fucking boat. 아 여기는 마지막 문장. 아 지금 요 영상이 다시 안 나오고 있네요. 잠시만요. 아 이거를 자막이 친절하게 한글로 이분이 이제 한글로 만들어 주셨죠. Your boats. If you want to take the 만약 당신이 섬을 정복하고 싶다면 타고 온 배를 불태워 버려라. 이 문장이 정말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을 아이고 얼굴이 꽉 차도록 나오네요. 이거 확대를 하면 안 되네. 만약 당신이 섬을 정복하고 싶다면 타고 온 배를 태워버려라 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듣는 우리 이제 정서로 환원을 하면 배수진이 될 수가 있겠죠. 타고 온 배를 불태워버려라. 지금 불태워버리라고 지금 했는데 제가 이거 영어상으로는 fucking island, burn your fucking boats, and you will take the island because people, when they're going to either die or succeed, tend to succeed. 예 그래서 불태워버리라고 왔네요. 저는 이게 배를 부셔버리라는 걸로 알았는데 그래서 배수진을 치라는 얘기죠. 그래야 사람이 행동을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오늘은 영상 하나 보여드리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요? 그 배를 불태워버리면 우리가 뭐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 배수진 또 마찬가지죠. 배수진은 뭡니까? 배자가 등배자예요. 내 등에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는 바로 적군에 백만대군이 있는 거죠. 등에는 강이고 등 뒤로는 강이고 앞에는 적군이 있고 그럼 내가 살 길은 어떻게 된다? 앞에 적군을 물리쳐야지만 내가 살 수가 있다. 내가 그 섬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든가 돌아갈 퇴로를 막아버리면 된다. 정말 뭐 말은 쉽지만 이게 도저히 그렇게 하기가 이제 선뜻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행동이죠. 왜냐하면 실패했을 때 돌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돌아갈 방법이. 그만큼 굉장히 절실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주제 두려움을 느낄지라도 하라라는 얘기와 지금 제가 딱 맞는 것 같아서 이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목도 당신이 현 상태에서 제자리인 이유라고 붙였죠. 우리가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사실은 그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 거기서 포기하고 물러서기 때문이죠. 제가 178페이지 바프록터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딱 한번 간다. 사는 동안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걸으며 심하게 타박상 입지 않은 채로 죽음에 이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목표들을 성취하고 자신의 가장 멋진 꿈들을 실현시키면서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완전한 삶을 살 수도 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그 용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을 모르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낄지라도 그대로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서 정말 많은 성공과 또는 성취를 하고 행복을 가져갔던 그 사람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다 알고 있죠. 현재 상태에서 안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 정말 배수진을 치고 자기가 타고 온 배를 불태워버리고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원망을 할 수 있죠. 뭐가 없어, 기술이 없고 돈이 없어. 하지만 그 원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갖고 있는 열정이라는 자원, 그리고 도전, 그런 자원들을 활용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맨 처음에 석세스 프린시플 넘버 원 석세스 프린시플이 바로 100 responsibility, 내 자신의 삶에, 내 삶에 100% 책임을 지고 100%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라는 거죠. 거기 내용이 보면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불만을 갖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드렸죠. 내 삶의 권한이 나한테 있고 내 삶에 책임을 준다는 얘기는 내가 불평이나 불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지만 은연중에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게 다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 이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정말 요 뒤에 나오는 이 법칙들이 다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석세스 프린시플에서 넘버 원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제일 저도 처음에 석세스 프린시플을 공부할 때 익힐 때 제일 어려웠던 법칙이기도 했는데 넘버 원 법칙은 그래서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불평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들만 늘 불평을 하고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중력이라든가 우리가 뭐 이렇게 늙어간다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평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바로 벗어나려면 우리가 도전을 하고 안전지대 밖으로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벗어나려면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이제 휩싸여서 자기 마음대로 몸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수진을 치고 배를 불태워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바로 이겁니다. 179페이지. 제가 이제 밑줄 긋은 내용이거든요. 기꺼이 두려움을 느껴야만 한다. 그 파트에서 세 번째, 대부분의 가치 있는 것들은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그리고 그 위험의 속성은 그것이 항상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투자한 것을 잃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며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한다. 모험을 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다. 정말 제가 삶을 좀 변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말씀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정작 행동은 똑같죠. 변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강의를 한번 뭐 프리뷰 특강을 하실 때도 오시죠.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찝적 저기 찝적 계속 여기 끼웃 저기 끼웃 여기 끼웃 저기 끼웃 평생 여기 끼웃 저기 끼웃 더 이상 발전이 없고 도전이 없는 거죠. 저도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당장은 뭐 예전에는 또 취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결혼을 하려면 취업을 먼저 해야 되겠다. 내가 시작을 하면 자리 잡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취업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런 현실에 따라서 두려움 때문에 그게 안 될까봐 뭐 그런 두려움들 때문에 내 삶에 대한 두려움들 때문에 취업에 힘쓰고 대학 진학에 힘쓰고 그렇게 취업을 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또 두려움이죠. 근데 계속 인생을 그렇게 살게 되면은 이제 평타는 치잖아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가게 쭉 그냥 가잖아요. 뭐 물론 그 사이에 뭐 약간 굴곡도 있게 되겠지만 근데 저는 그런 게 싫었어요. 어릴 때부터 부자가 되고 싶었고
그런 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이유가 간단해요. 정말 서럽고 어렵고 힘든 환경들을 거쳤으니까 그 내면에 그런 동기가 생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죽을 뻔했고요. 그런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냥 어디 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한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 죽을 뻔한 게 아니고 금전적인 것 때문에 제가 죽을 뻔했었죠. 음. 근데 그 이후로 더 아주 강화가 됐죠. 굉장히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동기를 가지게 됐죠. 하지만 이제 제가 뭐 취업을 하게 되었고, 취업을 하게 되면서, 어, 뭐 연봉 이렇게 계속 받으면서 직장생활 월급 받고 하면서 편안하게 계속 살게 됐는데, 뭐 편안한 건 아니죠. 나가서 일을 하긴 하니까 제가 일한 대가로 받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살면 끝까지 제대로 이제 살다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살기가 싫었어요. 어, 어렸을 때부터 그 느꼈던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루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었고 성공을 하고 싶었고 더 크게 돼서 나중에는 어, 남들을 그렇게 성공으로 이끄는 이제 아너 소사이티에 가입을 해서 사람들도 돕고 그런 삶을 이제 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삶에서 일하는 직장도 저는 이제 거제도고 또는 그 전에는 부산이었고 뭔가를 배우고 뭐 투자 같은 걸 하려고 해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살기가 싫었죠. 그래서 이제 정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아마 거기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변화를 시작을 했고 점점 그 변화를 시작을 해서 이제 이뤄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이제 놓아야죠. 근데 그걸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죠. 제가 이제 그 직장 생활 하다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창업을 한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합니다. 직장을 나오면 바로 수입이 0이잖아요. 딱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떻게 그걸 견딜 수가 있습니까? 얘기를 하죠. 저는 그것보다 그냥 그대로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게 더 싫었어요. 당분간은 0일 수도 있습니다. 0일 수도 있고, 그보다 더한, 성공한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한 과정을 거쳐갔죠.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서 있으면,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대로 죽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은퇴를 하고, 어, 모르겠습니다. 은퇴를 하고 뭐 제2의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뭐 은퇴를 하면 이제 60세가 넘잖아요. 60세가 넘은 나이에 이렇게 또 인생의 일을 하는 것과 30세가 넘은 나이에 또 할 수 있는 30세에 또 30대에 할 수 있는 일 60세와 30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다르잖아요. 뭐 60세에 은퇴하고 여행을 간다. 30세 때 가는 여행, 20세 때 가는 여행, 10대 때 가는 여행이 또 달라요. 20세 때 가는 여행은 무슨 그런 여행이죠. 그 되게 이제 그런 여행이고 뭐라 그러죠? 편하게 이렇게 보면서 좀 관광 쪽으로 하는 여행이고 30세 때, 20세 때 하는 여행은 굉장히 액티브한 그런 여행이 되는 거죠. 네, 그러한 게 삶이 좀 변화가 없죠. 이대로 유지를 하게 되면 변화가 없는 그런 삶. 이대로 내가 이런 생활을 하고 태어나서 살려고 죽으려고 태어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 거죠. 왜냐면 좀 미래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내가 태어난 이유가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다니던 학교에 노래를 가르치는데 아 막 그 군대처럼 군대 구호처럼 막 이제 노래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래 이제 가사에 보면 막 바다에 매고를 한다면서 막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사가 이제 바다에 이제 매고를 평생 동안 매고를 한다는 건데 아 이러려고 태어난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죠. 그런 생각이 저는 이 두려움을 극복을 하게 된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그 결심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두려움을 느낄지라도 이거를 진행을 한다는 거 사실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냥 뛰어내리면 됩니다. 그 짚라인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뚝 타고 내려가는 거 외줄에 딱 매달려가지고 내려가는 짚라인인데 그것
저는 뛸 때 그거 되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다 뛰길래 저도 올라왔고 그냥 냅다 뛰었죠. 모르겠다 해가지고 알아서 되겠지 뭐 해가지고 딱 뛰니까 알아서 말 그대로 되더라고요. 딱 매달려 줄에 하나 매달려가지고 대롱대롱 혼자 매달려가지고 저는 가만히만 있으면 알아서 다 가잖아요. 끝까지.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뛰어야 되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못 뛰죠. 그 두려움이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가? 왜 생기는가? 과거의 그런 패러다임, 과거의 경험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항상 현재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고 현재 삶을 계속 지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면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인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인가 막 이렇게 와서 묻고 막 그런 식으로 평가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근데 뭘 하든 간에 제대로 실행을 해서 올인을 해야 되죠. 저도 이제 제대로 하고 싶어서 잭 캔필드한테 배운 거고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제 그럴 생각을 잘 하지를 못하죠. 일단은. 그리고 생각을 할지라도 시도하지를 않죠. 그게 바로 차이점입니다. 사실 막상 뛰어내리면 큰 어려움은 아닌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 그래서도 이제 181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이제 사자성어 같은데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삼행시처럼 만들어냈죠. 두려움이 이제 fear이잖아요. fear. F-E-A-R. 이거를 만들어냈죠. 판타지, 공상, experience, 경험이다. appearing, 보이는, real. 실제처럼 보이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공상이다. 라는 얘기죠. 두려움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선사시대 때는, 우리 원시시대 때는 어디로 밖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왜 그런 겁니까? 생존 본능이잖아요. 우리가 어디 다른 구역에 벗어난다거나 다른 데 만나면 바로 진짜 말 그대로 이 생존과 직결되잖아요. 뭐 동물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선사시대의 삶이 굉장히 수십만 년 동안 길었잖아요. 그때 이제 형성된 것들이 무의식 중에 제가 잠재의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 익히다 보면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 가서 뭐 동물을 만난다거나 어디 적들을 만난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 다른 성공 칼럼인데 석세스지 그 잡지 실제로 나오는 거 말고 그 인터넷 석세스지에서도 그래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창업을 할 때 창업을 하면 마치 죽을 것만 같았다. 당장이라도. 그런데 그 이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좀 황당하게도 이미 그 사람은 수만 달러를 모아놓고 있었고 당장 그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먹고 사는 데는 이제 지장이 없었던 거죠. 한동안은 적어도 1년 동안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러한 내용이 있었고 그걸 이제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가 이제 큰 차이로 작용한다는 그런 칼럼의 내용이 지금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184페이지 두려움을 이겨냈던 순간을 기억하라. 이게 왜 그러냐면 두려움을 이겨냈던 순간은 바로 자신감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신감이 왜 중요하죠? 포커칩 이론. 석세스 프린시플에 나오죠. 포커칩 이론. 포커칩이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제 그 카지노에서 다른 거 다 빼고 속임수 안 쓰고 뭐 그런 거 없이 하면 누가 이길 가능성이 제일 크죠? 베팅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죠. 제 계속 베팅할 수 있는 사람. 끝이 없이 베팅할 수 있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 자금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럼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사람이 이기는 겁니까? 자신감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죠. 도전이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도전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가 얻는다는 게 많다는 거죠. 우리가 얻으려면 도전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제가 뭐 이걸 설명할 뭐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당연한 겁니다. 그 현재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나의 행복을 얻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고 불가능하죠. 말이 안 됩니다. 미친 사람이죠. 날로 먹는 거죠. 그게 바로 도덕심보잖아요. 근데 도전을 해야 돼요.
원하는 것을 가져가야 됩니다. 돈을 벌고 싶어요. 뭘 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뭐 기업을 세우고 나는 CEO가 되고 싶고 책을 내고 싶고 뭘 하고 싶어요. 나가서 도전을 해야죠. 필요한 강의가 있으면 듣고 만나야 될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치러야 할 시험이 있으면 치르고 내가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할 게 있으면 진행을 해야죠. 하지만 그걸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늘 도전하라는 것들에 대해서 막 맨날 얘기하니까 이제 자꾸 저도 회사에서 나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회사가 이렇게 꿈이거나 뭐 꿈이라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계속 진행을 하면 되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회사가 아니고 다른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도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대로 평생 살게 되는 것이죠. 현 상태에서 늘 제자리로 살면서 평생 살면서 그대로 그 상태 현 상태에서 만족하고 그게 행복한 삶이고 자기가 원하는 삶이면 괜찮죠. 근데 그게 원하지 않는 삶이라면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살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걸 도전한다 할지라도 예전 선사시대 때처럼 누군가 와서 날 죽인다거나 내가 뭐 어디 가다 동물을 만난다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과감하게 제 캠필드와 함께 했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오서세스를 창업을 해서 지금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86페이지까지 마지막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면 186페이지에도 앤서니 라빈스가 이렇게 말했다. 앤서니 라빈스 또 나오네요. 할 수 없다 해도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면 할 수 있다. 나도 이 말에 동의한다. 우리가 가장 하기 두려워하는 것들이야말로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해방감과 성장을 제공해 주는 것들이다. 뭐 일단은 뭐 두려움을 느낄지라도 하라는 얘기. 그 다음에 제가 예시로 드렸던 얘기. 이런 것들 활용을 해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여기서도 제가 공부한 데서 나오죠. 내추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지라도 하라는 거. 그렇습니다. 변화를 하려면 계속 도전을 하는 수밖에 없죠. 아이고 오늘은 벌써 이제 40분이 됐네요.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서도 제가 열심히 방송을 했고 꾸준하게 또 전희양님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꾸준함이 퍼시스턴트라고 얘기하죠. 페이션스. 꾸준함과 열정. 꾸준함과 열정이 정말 이제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내게 되니까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예, 전희양님 오늘도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네. 늘 삶을 살 때는 일을 할 때는 두려움이 느껴진다는 거. 내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잘 될까? 안 될까?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 그건 누구나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 그 두려움을 느낄지라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바로 그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렇다고 무모한 도전을 하라는 건 아니죠.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에서 두려움 때문에 물러서게 된다면 현재 상황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물론 도전을 하는 과정 내에서도 크고 작은 항상 성공적으로 일이 끝날 수는 없죠. 실패할 수밖에 없죠. 성공적으로 끝날 수는 없고 실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잘 아시겠죠. 누구나 잘 알죠. 실패란 내가 인정하기 전까지 실패가 아니다. 성공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가 성공인데 그 중간중간이 다 실패인 거죠. 성공은 모든 실패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을 공부를 합니다. 뭐 고시를 준비한다고 할게요. 그래서 떨어지고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지고 계속, 그럼 계속 실패한다고 하잖아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끝난 게 아니죠. 그리고 여덟 번째, 열 번째에서 붙었어요. 그럼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실패죠. 그럼 그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이완용 원장 있잖아요. 포천 식물원 그 주인이시잖아요. 그 구수 수능을 아홉 번 봤잖아요. 아홉 번째 한의대 들어갑니다. 아홉 번째. 중간에 계속 떨어지잖아요.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니잖아요. 성공은 수많은 실패들로 이루어져 있죠. 왜냐? 도전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 도전해야 되고, 세 번째 도전하고, 네 번째 도전하고, 두렵지만 계속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성공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주구장창 성공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또 그 성공하는 과정 속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그런 좌절과 실패의 경험들이 밑바탕이 돼가지고 더 큰 그 성공을 빛나게 하기 때문에 더 큰 경험이 되죠. 경험이 자산이 되고 더 큰 노하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저희 주식회사 오석세스데이의 방송을 함께 해주셔서 저희 감사드리고 언제나 여러 가지 뭐 피드백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으시면은 함께 해주시면은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따봉, 페이스북 보시는 분들도 따봉. 항상 저는 최고의 방송이니까 따봉 방송. 네, 끝까지 항상 최고의 방송으로 할 때까지 될 때까지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럼 주식회사 오 석세스데이 김세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